북한의 벼농사 수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는데 오늘 9일 노동신문은 또 결산 분배 모임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의 올해 벼농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으로 올린 바 있다. 또한 북한의 전체 곡물 생산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서 북한의 농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벼농사 결산 분배 소식이 또 올라온 것이다. 결산 분배는 벼를 수확해서 농장원들에게 일정 부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일 결산 분배가 있었던 농장은 황해남도 재령군에 위치한 삼지강 농장이다. 황해남도의 곡창지대인데 결산 분배가 왜 이리 늦어진 것일까? 함경북도에 위치한 농장들도 11월 말에 거의 결산 분배를 마쳤는데 말이다. 기사는 관련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배 과정의 복잡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정보를 제공해준 대로 북한은 올해 벼 생산의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벼만 217만 톤을 수확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좀 더 증가될 것 같기는 하다. 이런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만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시간은 김정은이 식량 생산 부족의 원인을 농장원들의 근로 의욕저하로 절감하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전에 올린 내용으로 밀 재배의 전국적인 확산이다. 북한은 3년 전부터 옥수수 대신 밀을 대체 작물로 전환시켜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올해는 그 수확 정도를 보니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생산 목표치 미달의 주요 원인이 농장원들의 의욕 저하로 김정은이 간파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정은은 근로 의욕 저하의 원인을 평균 분배로 보았다. 평균 분배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적게 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수확 이후 똑같이 분배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1월 11일 노동신문 기사는 이러한 평균 분배가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온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실 평균 분배는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그런데 평균 분배를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본 것이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관련 문장들을 가져와 봤다. 이 문장은 김정은이 전에 했던 발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평균주의적인 평가는 근로자들이 생산 열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건달군을 소실시키는 온상으로 된다. 만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과 뻔한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기술 기능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똑같은 보수가 차려지게 한다면 근로자들이 생산 의욕과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열의는 점차 식어진다. 사회주의는 평균주의를 하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집단주의 사회라고 하여 일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응당 많은 몫이 차려지게 하며 더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집단주의 요구이며 그러한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이다. 근로자들에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보수를 주는 것, 다시 말하여 노동의 결과에 따라 일을 많이 하고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차려지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분 배원칙의 기본 요구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사회주의 분 배원칙의 요구를 똑바로 알고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와 어긋나는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김정은의 이러한 강력한 지시로 북한은 올해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장결산분배법을 채택했다. 핵심 요지는 평균 분배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한 농장원에게 더 많은 몫을 챙겨주라는 것, 즉 차등 분배하라는 것이 바로 농장결산분배법의 핵심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법까지 만들어졌으니 올해는 이것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농장의 결산 분배 모임에서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차등 분배를 할 것인가? 북한은 각 농장별로 농장원들의 노동일수와 노동량을 이미 평가해왔다. 그것을 공수라고 부른다. 이 법은 공수대로 차등 분배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법은 농장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이미 2012년부터 도입된 포전 담당 책임제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것은 일가족이 일정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고 생산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을 제공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경작지를 가족 단위로 분배해줘서 생산 계획 양분을 국가에 납부하고 초과 생산물은 그 가족이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근로 의욕이 얼마나 생겨났겠는가? 협동농장 일보다는 얼마나 더 열심히 일했겠는가? 당연히 협동농장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점차 여러가지 부작용이 도출되면서 거의 폐기 처분되어 버렸다. 가장 큰 이유는 인민들에게 내 땅 인식이 형성되고 자기 재산 추구 및 개인 이익 극대화로 인한 협동심 약화였다. 또한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을 확보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를 체감하게 된 것이다. 이것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이다. 김정은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때 인민들의 근로 의욕이 어디서 나오는지 실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포전 담당제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일한 만큼 더 많이 받게 하는 법을 만들게 한 것이다. 농장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 보면 되겠다. 사실 평균 분배를 지향하고 차등 분배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6년 7차 당 대회부터 있었다. 북한이 계속해서 시행 못하다가 거의 10년 만에 겨우 발동을 건 것이다. 그만큼 이 법도 포전 담당제만큼은 아니지만 김정은 독재 정권에게 분명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